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에는 F-50 경전투기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KF-16과 F-15K에 장착할 AIM-120 암람도 부족한데 굳이 F-50에까지 암람을 장착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구조만 놓고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F-35A와 F-15K, KF-16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KF-11까지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과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F-50에 대해 본격적인 제공 전투기라기보다는 고등훈련기에서 파생된 경전투기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처럼 충분한 숫자의 주력 전투기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22일 해외 항공 매체 미그플러그는 최고속도 마하 1.5의 필리핀 경비견이 더욱 날카로운 이빨을 갖게 됐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필리핀이 도입을 결정한 F-50 블락 70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그플러그는 필리핀이 자국 영공을 지키는 한국산 경전투기 F-50에 다시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마침내 원거리에서 반격할 수 있는 가시거리박 BBR 공격 능력을 지닌 버전을 구매하게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필리핀에 인도될 F-50 블락 70에 탑재될 A사 레이더로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 혹은 한국산 ESR-500A가 선정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 대목은 필리핀 F-50 블락 70에 미국산 암람이 통합될지 아니면 비미국계 BBR 미사일이 들어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미그플러그가 2026년 7월 22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살펴본 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자국 영공을 지키고 있는 경량 전투기 전력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에는 마침내 원거리에서 반격할 수 있는 가시거리박 BBR 공중전 능력을 갖춘 기종을 도입한다. 필리핀 공군은 추가 도입하는 F-50 경전투기 12대의 인도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첫 기체는 2028년 인도되며 2030년까지 전량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들 기체는 2025년 6월 필리핀군의 리호라이즌 3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7억 달러, 한화 1조 원 규모의 계약에 따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공급한다. 블락 20에서 블락 70로 먼저 명칭과 관련된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당초 이 형상을 F-50 블락 20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후 필리핀에 공급되는 기체의 명칭을 블락 70로 변경했다. 공교롭게도 이는 최신형 F-16 바이퍼에 사용되는 명칭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기체이지만 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 업그레이드는 레이돔, 즉 기수 내부에 적용된다. 기존 FA-50이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신형 블락 70 기체에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사 레이더가 탑재된다. 탑재 후보로는 미국 RTX의 팬텀 스트라이크와 대한민국 LIG 넥스1의 ESR-500A 등이 거론되고 있다. A사 레이더는 가시거리박 BBR 공대공 미사일 운용을 가능하게 만든다. 경전투기 체급에서 보면 이는 F-50을 전투도 가능한 훈련기에서 적보다 먼저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로 도약시키는 수준의 변화다. 필리핀이 F-50을 계속 도입하는 이유. 필리핀은 앞서 군 현대화 사업 단계에서 도입한 F-50 12대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이들 기체는 분쟁 수역인 서필리핀의 순찰을 포함해 국가의 주력 방공 전투기로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왔다. F-50 보유 대수를 2배로 늘림으로써 필리핀은 향후 중형 다목적 전투기 MRF 도입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익숙한 단일 기종을 활용해 일상적인 영공 수호 및 주권 초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그플러그는 필리핀이 현재 F-50 12대를 운용한다고 표현했지만 2025년 3월 한 대가 추락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기체는 11대입니다.
추가분 12대가 모두 인도되면 총 보유량은 24대가 아니라 23대가 됩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이번 도입을 포괄적 군도 방위 개념 CADC에 발맞춘 방공 능력 강화 조치로 설명했다. 이는 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된 도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단순한 전력 규모보다 작전 범위와 즉시 응전 태세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전략이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바스코 대령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2025년 6월 3일 FA-50 12대 추가 도입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필리핀 공군은 2030년까지 모든 기체의 인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의 초음속 보험. 블락 70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FA-50이 최정상급 전투기와 1대1로 맞붙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것은 FA-50에 요구되는 역할도 아니다. 그러나 마하 1.5의 속도와 A사 레이더, 가시거리박 BBR 공대공 미사일을 갖춘 FA-50은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억제수단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는 제한된 국방 예산 속에서도 지속적인 회색지대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소규모 공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형 FA-50 블락 70의 인도는 2028년 시작된다. 그때까지 기존 블락 10 버전들은 계속 초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FA-50이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아시아 각국 공군에 적합한 대표적인 수출 경전투기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계속 입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 매체 미그플러그가 2026년 7월 22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봤습니다. 미그플러그는 FA-50 블락 70를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음속 보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FA-50에 A사 레이더와 BBR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해서 최상위급 전투기와 1대1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그것이 FA-50의 임무도 아니다라는 미그플러그의 지적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넓은 공역을 방어해야 하는 국가에는 최고 성능의 전투기 몇 대보다 실제로 반복 출격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전투기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형 FA-50 블락 70에 탑재될 A사 레이더가 팬텀 스트라이크인지 ESR-500A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BBR 미사일을 통합할 것인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흥미로운 것은 필리핀 매체 PH 디펜스 커뮤니티가 지난 2025년 10월 19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FA-50PH에 이스라엘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IWER을 통합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방공 시스템인 스파이더를 도입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더 시스템의 발사체 중에 사거리 100km의 IWER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WER을 개발한 이스라엘 라파엘 역시 자사 공식 카탈로그를 통해 IWER이 FA-50 플랫폼에 손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공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FA-50 블락 10에 탑재된 레이더도 이스라엘제 ELM-2032이고요. 전투기가 BBR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임무 컴퓨터와 레이더, 미사일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A-50 블락 10의 경우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스라엘산인 IWER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이 상대적으로 손쉬울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A-50 임무 컴퓨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KF-21 보라매와는 달리 FA-50의 임무 컴퓨터는 100% 국산이 아닙니다. 즉,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FA-50에 이스라엘제 IWER을 통합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와 카이는 2035년까지 FA-50 임무 컴퓨터를 완전 국산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2028년까지 FA-50을 단자화시키고 2031년까지 신형 국산 임무 컴퓨터와 개량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2035년까지 국산 임무 컴퓨터에 국산 A사 레이더 그리고 철룡 장공지나 기타 장거리 공대공 무장들을 FA-50에 통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때가 되면 미티어가 됐든 IWER이 됐든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됐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FA-50의 통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핀형 FA-50 블락 70가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와 한국산 ESR-500A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필리핀의 전략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핀이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한다면 폴란드형 FA-50PL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미국제 레이더와 AIM-120 통합 경로를 활용하려는 선택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폴란드형 FA-50PL에서 팬텀 스트라이크와 AIM-120 통합이 성공한다면 필리핀은 완전히 새로운 통합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고 기존 개발 결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ESR-500A가 선정된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 넥스원이 레이더 소프트웨어와 무장 인터페이스에 대해 더욱 큰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이나 기술 지원에 목매지 않고 비미국산 BBR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도적으로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미사일이 최종 선정되든 FA-50 블락 70의 역할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이 기체의 핵심 임무는 적 방공망 깊숙이 침투해 제공권을 탈취하는 공세 제공 작전이 아닙니다. 영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식별하고 차단하며 중요 시설과 후방 공력을 방어하고 전투 초계와 긴급 출격을 수행하는 방어 제공 작전입니다. 적 전투기뿐만 아니라 폭격기와 초계기,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의 제한적인 침투를 저지하는 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임무에서 전투기의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는 최고 속도와 최대 탑재량이 아닙니다.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지, 탐지된 표적을 어느 거리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출격 태세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FA-50의 작은 기체와 제한된 레이더 출력 때문에 BBR 미사일의 최대 성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지적은 틀리지 않습니다. FA-50 한 대의 레이더만으로 넓은 공역을 탐색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최대 성능을 끌어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경보 통제기와 지상 방공 레이더, 해군 함정과 다른 전투기가 전술 데이터 링크로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FA-50은 외부 센서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BBR 미사일을 발사하는 분산형 슈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FA-50의 BBR 능력을 실제 전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A사 레이더와 미사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기 경보 통제 체계와 데이터 링크, 전자전 장비, 충분한 미사일 재고, 숙련된 조종사와 정비 인력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질 때 FA-50 블락 70는 단순히 BBR이라는 항목을 추가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방어 제공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전력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대한민국 공군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FA-50의 BBR 능력을 통합하자는 주장은 FA-50으로 F-35나 KF-12를 대신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FA-50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까지 고가의 주력 전투기에 맡기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F-35A는 은밀 침투와 방공망 제압, 핵심 표적 공격에 집중하고 F-15K는 장거리 정밀 타격을 수행해야 합니다. KF-21과 KF-16은 주력 제공 전투와 다목적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BBR 능력을 갖춘 FA-50은 후방 공력 방어와 전투 초계, 저강도 요격,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 대응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KF-16과 F-15K에 사용할 암람도 부족한데 FA-50에 무슨 암람이냐는 반론은 미사일 재고 문제와 플랫폼의 운용 능력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암람 재고가 부족하다면 필요한 수량의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FA-50에 BBR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부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BBR 통합은 모든 FA-50이 항상 암람을 장착하고 출격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위기 수준과 임무에 따라 BBR 미사일을 배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BBR 능력을 갖춘 FA-50의 가치는 최상위급 전투기와 1대1로 싸워 이길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제한된 비용으로 더 많은 공력에 실질적인 요격 위협을 배치하고
상대방이 도발을 결정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을 높이며 고가의 주력 전투기를 더욱 중요한 임무에 집중시킬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필리핀이 다시 FA-50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FA-50 블락 70는 바로 그런 공군을 위한 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 신청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